안녕하세요. 리스너님께서 공유해주신 그 재물운을 부르는 10가지 대박꿈 글. 저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누구나 왜 좋은 꿈 꾸고 나면 이거 혹시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꿈이 좀 특별하게 재물운이랑 연결되는지 또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글 보니까요. 그 한국의 꿈의 목 문화, 특히 횡재수 관련된 상징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그냥 꿈 목록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나 심리 같은 걸 들여다볼 좋은 기회 같아요. 이 글 보면서 아마 리스너님께서도 궁금했을 만한 점들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근데 글 시작할 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꿈을 꿔도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다가도 나간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복권 사러 가는 걸 예로 들던데 결국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호나 가능성 같은 건데, 그걸 진짜 내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의 어떤 선택, 행동이다. 뭐 이런 메시지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상징부터 가볼까요?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돼지 꿈이요. 네, 돼지 꿈. 이건 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도 보니까 돼지가 전통적으로 다산, 풍요 이런 상징이고 또 특히 빨리 크잖아요, 돼지가. 그래서 뭐 사업 번창이라든지 재산 증식 이런 걸 의미한다고 딱 설명하더라고요. 돼지 저금통도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풍요, 성장, 이미지가 딱 재물이랑 연결되죠. 근데 그래서 좀 재밌게 본 부분은 꿈속에서의 행동이에요. 그냥 돼지를 보기만 하는 것보다 돼지를 직접 잡거나 아니면 막 집 안으로 몰고 들어오거나 이런 좀 적극적인 행동이 재물이나 이권을 내 거로 만드는 거다. 아주 강력한 길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반대로 돼지를만 내쫓거나 잃어버리면 그건 들어올 복을 놓치는 거고요. 행동이 중요하네요. 네. 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적극적으로 잡아야 진짜 내복이 되는 거군요. 그런 성장이나 확장의 에너지, 이런 면에서 보면 불꿈도 좀 비슷하게 해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도 그 불길의 세기, 기세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막 활활 타오르고 사업이 커지거나 크게 발전하거나 그런 의미래요. 네, 그렇죠. 불이 가진 아주 강렬한 힘, 정화하고 확장하는 그 힘이 현실에서의 성공, 번영의 크기,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왜 우리 불같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길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돼지랑 불, 둘 다 뭔가 아주 강하게 팍 뻗어나가는 그런 힘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좀 직접적인 성장 이미지랑은 약간 결이 다른데 아주 흥미로운 길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똥꿈이요. 네네. 웃음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해몽에서는 진짜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역설적인 상징이죠. 이 글에서는 그 배설 행위 자체를 정신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면 소원 성취 이런 거랑 연결을 짓더라고요. 그동안 묵혀뒀던 게 뭔가 시원하게 나가는 그 느낌, 그 과정이 현실의 문제 해결이나 답답함 해소 이런 거랑 통한다고 보는 해석이 참 재밌어요.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특히 그래서 강조하는 걸 보니까 똥이랑 어떻게 접촉하느냐 그 방식이 중요하대요. 뭐 온몸에 묻히거나 밟거나 심지어는 뭐 똥통에 빠진다거나 현실에선 진짜 끔찍할 텐데 꿈에서는 그럴수록 더 큰 행운의 징조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적극적인 상호작용, 이게 또 키워드예요. 더럽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뒤섞일 때 더 강한 길조가 된다는 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그래서도 지적했듯이 만약에 화장실이 막혀서 볼일을 못 봤다, 이러면 반대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꿈속 상황이랑 그때 느꼈던 감정, 이런 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어쩌면 이런 꿈들은 우리가 평소에 좀 터부시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것들 안에 의외의 해결책이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미가 더 깊은데요. 자, 다음은 좀 특별한 인물이 나오는 꿈이에요. 특히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는 이때 조상님의 표정이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밝고 온화한 모습이면 좋은 징조, 좀 어둡거나 걱정하는 표정이면 안 좋은 일을 예고한다고요? 네, 이건 정말 조상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문화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 같아요. 조상을 그냥 과거의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수호적인 존재,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는 꿈도 길몽으로 분류가 되고요. 맞아요. 글 보니까 이런 귀인이랑 악수를 한다거나 명함이나 선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권위나 명망의 일부가 나한테 좀 전달된다거나 아니면 도움받을 기회가 생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인 인정이나 좋은 기회 아니면 조력자가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똥꿈과는 좀 반대로 이건 아직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대상하고 연결되는 게 행운으로 이어지는 경우네요. 자, 이제는 탄생, 그리고 소멸. 이 극적인 주제와 관련된 꿈들을 좀 볼까요? 먼저 아기 낳는 꿈. 이건 직관적으로도 좋은 의미일 것 같은데, 그래서는 새로운 권리나 이권 획득, 재물 횡재, 이런 걸로 해석하더라고요. 쌍둥이면 더 좋고, 아기가 건강할수록 더 좋다고 하고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게 창조, 결실,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의미하니까 당연히 길하게 여겨지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래서 죽음에 관한 꿈도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내가 죽는 꿈? 이게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나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 이걸 상징한다는 해석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니. 와,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뭔가 희망적인 해석인데요. 모든 게 끝나야 비로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네. 재생, 부활의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릴 거다. 이걸 암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꾸는 가장 희망적인 꿈일 수도 있겠네요. 심리적으로 봐도 큰 변화에 대한 준비나 갈망, 이런 걸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요. 얻는 꿈. 길에서 돈을 줍거나 누가 선물을 주거나 하는 그런 꿈인데 그래서도 이런 꿈은 실제 재물 획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길몽이죠. 그런데 그래서 또 재밌는 주의점을 하나 얘기해요. 너무 적은 액수의 돈, 예를 들어 동전 몇 개 줍는 꿈 있잖아요. 이건 오히려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나 사소한 거에 연연하는 마음,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재물이 나가는 징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푼돈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얻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얻는 대상의 가치나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꿈의 상징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좀 섬세한 맥락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이어서 다른 동식물 관련 길몽들도 좀 보죠. 글에 따르면 물고기는 재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서 물고기 잡는 꿈은 재물 획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클수록 더 좋겠죠, 아마. 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월초꿈 꼭 꾸고 싶으시겠네요. 근데 동물을 죽이는 꿈도 길몽이 될 수 있다는 건 전 좀 의외였어요. 네,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제압이나 정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를 막 위협하는 맹수를 꿈에서 얘가 딱 죽였다.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이나 경쟁자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것. 이걸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뱀이나 지네 같은 동물이 내 품속이나 주머니로 스르륵 들어오는 꿈, 아니면 강에서 물고기떼가 막 몰려오는 꿈, 이런 것들도 재물운과 관련된 길몽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소유하거나 풍족하게 얻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뱀이나 지네가 주머니로 들어온다? 상상하면 조금 징그러운데 길몽이라니 신기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래서는 특별한 상징물이 딱히 없더라도 꿈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느낌이었다면 그 자체로 좋은 징조라고 하네요. 아침에 딱 깼을 때 기분 좋은 그런 꿈들 말이죠. 맞습니다. 네, 꿈에서 느꼈던 그 긍정적인 정서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글의 설명을 보면 이런 기분 좋은 꿈은 현실에서 승진, 합격, 소원 성취, 명예 상승,
재물 획득,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요. 꿈에서의 행복감이 현실의 행운을 예고한다. 이런 해석 꽤 낭만적인데요. 아, 정말 그렇네요. 자, 이렇게 리스너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을 바탕으로 10가지 재물 관련 길몽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돼지, 똥, 조상님, 불, 아기, 죽음, 돈,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반적인 좋은 느낌까지 정말 다채로운 상징들이 풍요와 행운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었네요. 저희는 오늘 이 글에 담긴 해석들을 좀 충실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꿈의 상징과 해석은 그 자체로 참 흥미로운 문화의 창인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리스너님께 우리 문화 속 꿈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는 재미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꿈 해몽을 절대적인 예언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문화가 세상을 어떻게 상징화하고 또 이해해 왔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처럼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스너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대박 꿈들이 표면적으로는 재물운을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 이면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좀 더 근본적인 바람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예를 들면 풍요를 상징하는 돼지나 불꿈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서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억압에서의 해방을 뜻하는 똥꿈은 자유에 대한 열망, 또 귀인을 만나는 꿈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 살펴본 꿈의 상징들이 어쩌면 리스너님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또 다른 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스너님께서 공유